정말 열심히 돌아다닙니다. 찾아야죠. 황금이 어디 있는지. 반갑습니다. 광바비 구독자 여러분. 논할 수 없으면 투자하지 않는다. 자, 오늘 이제 금요일이 마무리가 되는 시점이니까 마지막 슬로건을 우리가 얘기하는 날이네요. 이 논한다는 게 그런 거죠. 무언가를 논할 수 있으면 거기서 그 황금을 발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토론을 하고 토의를 하고 그런 과정에서 발견한 것들을 이제 메모하고 그게 이제 황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논할 수 있어야 한다. 자, 오늘 황금은 29,782번 황금인데요. 금요일은 개인적인 이런 이야기를 푸는 날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조금 이렇게 개인적인 것 중에 하나, 스토리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그게 있겠구나. 제가 최근에 공개한 것 중에 하나가 그림이 있었죠. 그림. 제가 80만원짜리 그림을 한 3년 전에 샀습니다. 그 그림이 강선아 작가의 그림인데 서번트 신드롬을 가진 작가의 그림이죠. 서번트 신드롬이라는 거는 발달장애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어떤 약간의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쪽에 이렇게 장애가 있어서 이렇게 나이는 먹는데 이렇게 아기들 같은, 그래서 6세, 5세 수준의 그런 지능을 가진, 이 발달장애도 좀 다양하겠죠. 제가 이제 아는 거는 이제 거기까지인데, 그런 발달장애의 특성을 가진 미술을 하는 그런 작가가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 작가의 그림을 사게 됐는지, 그게 오늘 이제 주요한 이야기인데, 이야기를 풀기 전에 우리가 이것부터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이 광바비 채널은 투자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가 가는 채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스토리가 계속 진행될수록 이제 날카롭게, 그리고 좀 직설적으로 돈에 관해서도 얘기를 하고 투자에 관해서도 얘기를 하고, 실제로 그 돈 버는 과정들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뽑아낼 거예요. 자, 근데 키는 뭐냐면, 이 발달장애 그 작가의 그림을 사고 이 발달장애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우리의 투자 수익과 연계가 되냐 안 되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거가 먼저 정의가 돼야 이 광바비 채널이 정의가 되고, 그 다음에 이걸 보는 분들이 얘가 이런 거를 하는 거구나, 여기서 이런 걸 얻을 수 있구나 라는 걸 이제 명확히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투자라기보다는 황금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그런 어떤 요소들을 우리가 황금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도 황금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나의 소중한 친구가 황금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그리고 비전, 그리고 실제 투자처, 맛집, 이런 모든 것들을 아울러서 이제 황금으로 통칭하는 거죠. 왜 제가 그렇게 이제 하고자 하냐면,
그 투자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투자스러우면 너무 지루해요, 사실은. 예. 그래서 저는 제일 싫어하는 게 그 이렇게 딱 뭐 정성적인 지표, 뭐 그래프 차트 분석. 예. 그래서 그런 거를 활용하는 측면은 있어야겠죠, 그죠? 근데 그런 게 너무 이렇게 깊이 들어가게 되면, 그리고 그쪽에만 매달리다 보면 뭔가 이렇게 어, 이게 메마른 그런 그 투자 같은 느낌을 받는 거죠. 그리고 이게 진짜 이게 효과가 있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것들, 삶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요소들을 우리가 황금으로 정의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삶을 조금 더 이렇게 촉촉하게 만드는 거죠. 풍요롭게, 촉촉하게, 네. 좀 재밌게. 네. 그렇게 되면서 어떤 투자와 연결돼서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있다면 덜 지루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저희가 정의하는 황금은 그렇고, 투자라는 것도 그렇게 접근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 오늘 이 발달장애와 관련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투자에 그런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요소 중에 하나였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적어도 이 황금을 발견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는. 제가 페이스북을 예전에 했었어요. 요즘에는 하지 않습니다. 페이스북을 보는데 표정이 이상한 이 어른이 하나 있어. 그래서 딱 봤더니 그 균도라는 친구, 균도 유명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사람이 있구나. 예전에 들은 적은 있겠죠, 이 발달장애에 대해서. 근데 구체적으로 제가 뭐 파고들고 막 그런 건 없으니까 그냥 스쳐 지나간 거지. 그러면서 이제 그 포스팅은 균도 아빠가 이제 하는데, 책 중에 균도 아빠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보게 됩니다. 울산에 있는 그 교보문고에서 그 균도 아빠라는 책을 딱 보는데, 그 순간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그 소파에 앉아가지고 책을 딱 펴서 계속 보는데, 앞에 이렇게 한 4분의 1 정도를 읽는데, 야, 이렇게 막 울컥하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균도 아버지가 이제 쓴 글이에요. 지금 연세가 이제 꽤 있으시죠. 할아버지 뻘인 거예요. 근데 아들이 둘인데, 첫째가 이제 균도 발달장애로 있고, 둘째가 이제 뭐 발달장애가 아닌 이런 정상적인 상태의 아들인데, 저도 아들이 이제 둘이었고요. 근데 그런 발달장애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묘사를 하고, 삶에 대한 어려움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와, 그게 그때 당시에 교보문고에서 책을 읽을 때 너무 감정이 이렇게 이입이 됐던 거지. 그래서 그때 굉장히 큰 그 인생의 전환점이 한번 됐습니다, 실제로. 그거를 통해서 이렇게 발달장애 쪽 분들과 계속 인연이 좀 깊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돌고래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별명을 까먹었는데, 임여사님, 이 별명이 뭐 일종의 불굴의 임여사 이런 분도 계십니다. 그쪽으로 또 이렇게 인연이 이어지게 됐어요. 근데 이제 거기는 아들 하나가 딸 하나가 있는데, 아들 하나 딸 하나 둘이죠. 둘 다 발달장애예요. 그래서 임 여사님이랑 얘기를 좀 하는데,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다가 이제 밖으로 나갑니다. 밤에 놀이터 가야 된다고. 그러면 이제 못 가게 말려야지. 깨서 이제 붙잡아서 이렇게 다시 재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소리 지르고 길 가다가
그러니까 통제가 잘 안 되니까. 음. 뭐 이렇게 4살, 5살짜리 아이 둘을 이제 키우는데 이제 덩치는 점점 커가는 거예요. 음. 야,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자기가 사는 거를 뭐 균도 아빠도 그렇고 임 여사님도 그렇고 일반인이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밤에 그냥 나간다니까요. 붙잡아야지. 그래서 그런 거를 제가 딱 들으면서 와, 내가 어떤 거를 좀 기여할 수 있을까 하다가 투자 쪽을 더 깊이 이렇게 들어가게 된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으냐면 그때 이제 지금은 그 과정에 있습니다. 저는 이제 궁극적으로 그걸 이루어내야 하는 입장에 있고 뭐냐면은 발달 장애를 가진 이 아이들의 부모님이 가장 먼저 걱정하는 게 딱 이거예요. 내가 아이보다 조금만 더 오래 살 수 있으면 좋겠다. 예. 생각해보죠. 당연히 이렇게 나이가 많은 부모가 먼저 죽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발달장애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신 연령이 높아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인 부모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4살짜리, 5살짜리 아이를 두고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 예. 얼마나 그게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그때 제가 첫째가 균도 아빠 책 읽을 때 첫째가 한 3살, 4살 정도 되겠나? 그리고 둘째가 갓난 애기 때였는데 그 생각이 딱 드니까 이제 감정이입이 확 됐던 거지. 내가 얘네들을 이런 상태로 두고 떠날 수 있나?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뭔가를 해야겠다.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했던 게 이 사람들을 위한 뭔가 이렇게 인프라도 갖출 필요가 있고 특히나 그 발달장애인들이 살 수 있는 그런 마을 같은 거예요. 외국에는 그런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노인들이 이렇게 사는 뭐 타운하우스도 있을 수 있고 발달장애인들이 모여서 사는 그런 이렇게 마을이 있어요. 그런 것도 있으면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부모가 떠나고 나서도 안심하고 이 아이들이 그 마을 안에서 지낼 수 있는 것 그리고 저는 이제 이 투자를 하는 거니까 자금을 운용을 해서 그 아이들이 이렇게 평생에 거쳐서 지속적으로 뭐 이렇게 그걸 연금의 형태인 거죠. 그런 걸 이제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주는 거. 그래서 그 보호자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 지원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이 아이들이 뭐 그때는 성인이겠지만 살아갈 수 있는데 정부 지원이나 그런 측면도 현재 이 발달장애 부모들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은 뭔가 잘 이렇게 그들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상태예요, 사실은. 뭐 환경이나 그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국가의 그런 인프라가 부족할 수도 있겠죠. 인력도 딸리고. 그러다 보니까 민간에서 좀 이렇게 같이 가는 부분도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이제 고민을 하면서 결국 이제 저희가 네트워크 파티를 어디서 했냐면 스페셜 아트라는 그 발달장애 관련된 이 그림 그리는 아이들이 거기서 이제 그림도 그리고 공부도 하고 미술품 전시도 하고 뭐 가능하면 판매도 하는 그런 사업체가 있습니다. 스페셜 아트라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네트워크 파티 공간을 빌려주셨어요. 감사하게도. 그래서 이제 파티 같은 걸 좀 연말 파티를 하다가 거기 이제 대표님을 알게 되고 나중에 이제 그 대표님을 통해서 이런 저희가 이제 이런 그림들 아이들 판매를 하는데 한번 봐주세요 하고 제가 거기서 이제 그 그림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강선아 작가의 그림을 골라서 이제 구매하게 된 거죠. 근데 그것도 단순하게 이제 저의 그런 개인적인 그 니즈를 위해서 구매한 건 아니고 제가 그때 쉐어하우스 사업을 제가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쉐어하우스가 1호점, 한 호점 한 호점이 오픈할 때마다 그 그림을 넣어야겠다 해서 이제 1호점 오픈할 때 그 그림을 이제 구매해서 실제로 거기에다가 이제 비치를 한 거죠. 남자 쉐어하우스였는데 지금은 하지 않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또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쉐어하우스 오픈을 계속 늘리면서 그림을 하나씩 이제 구매를 해서 넣자는 계획이었는데 그건 이제 무산이 좀 됐고, 그리고 현재는 조금 이렇게 일적으로 성과를 내야 되는 시기다 보니까 또 이런 연결성이 조금 이렇게 약해지긴 했죠. 그렇지만 이러한 계기로 인해서 제가 그 금융이나 투자나 그런 배당이나 이런 거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고, 뭐 그림도 그렇게 이제 구매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 인연이 닿아서. 자, 그래서 어떻게 이제 제가 그 서번트 신드롬을 가지고 있는 강선아 작가의 그림을 구매하게 됐는지 얘기를 이제 드린 거고요. 이 발달장애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를 공동 창업하신 우리 대표님 중에 한 분이 그 베어베터라는 그런 사회적 기업을 운영을 지금 운영을 직접 하시지 않고요. 과정에 그것도 이제 창업을 공동 창업을 하신 것 같은데, 거기 발달장애인들이 뭐 한 몇백 명 정도 이제 취업이 돼서 지금 일을 하면서 이렇게 생활비를 벌 수 있는 환경이 좀 조성돼 있어요. 좋은 기업이죠.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좀 많이 나올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아무튼 그 초기에 이제 그 뜻했던 바를 좀 이룰 수 있게, 그래서 중요한 일 중에 굉장히 하나인 거죠. 그래서 그런 걸 꼭 구축할 수 있게 우리가 좋은 사업을 펼치고 나서 계속 이렇게 한번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바비 채널 구독자 여러분들도 같이 이렇게 한번 좀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렇게 기부도 좀 해주시고, 뭐 돈 벌 거니까. 자, 우리의 목표는 100억입니다. 물질적으로 100억을 구축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100억 이 한자 어플을 또 하면 완전할 백자의 편안할 억자다. 완전히 편안한 상태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정신적인 그런 그런 가치를 또 추구하는 게 우리의 목표다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투자가 아니라 황금이라고 표현을 한다.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러나겠습니다. 아우름 에스트 포테스타스, 금이 힘입니다. 광밥이었습니다.